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쇠약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허벅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우리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기 활기 넘치는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한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페달을 밟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들은 몸의 놀라운 변화, 특히 튼튼해진 하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정말 튼튼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허벅지를 보고 꿀벅지라고 부를 정도라니까요. 젊은 남자들도 제가 등산하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자전거를 타라고 말해주죠. 그때 모든 회원의 환호 속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동호회의 최고령 회원이자 모두의 왕언니로 불리는 김영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연세 80. 그녀의 등장은 동호회의 새로운 활력과 목표를 선사합니다. 한 70대 회원은 김영순 할머니를 보며 감탄합니다. 저 연세에 자전거를 완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가 해낸 것처럼 기뻐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롤모델이시죠. 저도 과연 80살까지 저렇게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왕언니가 바로 저의 꿈입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고든 자세를 자랑하는 김영순 할머니. 그녀가 자전거를 처음 접한 것은 60대 초반, 비교적 늦은 나이였습니다. 처음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60대 회원은 저 하나였죠. 하지만 일단 타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령의 나이에도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김영순 할머니.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튼튼해진 하체입니다. 동료 회원은 할머니의 다리를 만져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죠? 김영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도 다른 제 나이 또래분들은 오래 서 있는 걸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한번 서면 미사가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허벅지 힘 덕분이에요.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노화를 이겨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지수명 할아버지. 7년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오면서 그 역시 하체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좋아진 건 역시 하체죠. 다리가 굵어지고 단단해지니까 무릎 관절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특히 균형 감각이 정말 좋아졌죠.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데 저는 한 발로 타도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던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는 20km 마라톤 대회까지 완주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는 손주와의 추억이자
젊음을 되찾아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다져진 이분들의 실제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수명 할아버지의 허벅지 근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보통 이 연세에는 근력 수치가 90만 나와도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의 수치는 140을 넘어 160에 가깝습니다. 이는 30대에서 40대 남성의 평균 근력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80세 김영순 할머니의 결과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으십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치와 거의 같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로 허벅지 단면을 확인한 결과 두 분 모두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매우 뛰어났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수명 할아버지는 이 30대와 동일한 골밀도를, 김영순 할머니 역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벅지 근력 운동이 신체 전반에 걸쳐 젊음과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 두 분의 사례를 살아있는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은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이처럼 노화의 흐름을 막아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한국 동계 스포츠의 자존심, 쇼트트랙 선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쇼트트랙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코너링 기술이 생명인 스포츠로 강력한 하체 근력이 경기력을 좌우합니다. 한 선수는 말합니다. 하체,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은 작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허벅지 근육이 버텨주지 않으면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의 폭발적인 힘, 즉 파워도 모두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선수들은 강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 빙상 훈련만큼이나 지상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허벅지 앞 근육은 얼음을 찰 때, 뒷 근육은 자세를 낮추고 버틸 때 사용되기 때문에 앞뒤 근육이 모두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허벅지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근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근원 섬유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손상된 근원 섬유를 회복시키면서 주변에 단백질을 추가해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원 섬유의 크기와 숫자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허벅지 근육 전체가 굵고 탄탄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벅지 근육의 발달은 단순히 운동 능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체력과 피로 회복 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실험에서 평소 자전거로 근력 운동을 해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30초 동안 최대 속도로 자전거 페달을 밟게 했습니다. 운동 중과 후에 혈액 속 젖산 농도를 측정해 피로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젖산은 고강도 운동 시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입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근력 운동 그룹은 순간적으로 더 강한 힘을 냈기에 젖산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젖산 수치는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피로 회복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에너지 대사율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에너지 대사율이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능력인데 이는 근육량과 비례합니다. 허벅지처럼 큰 근육이 발달하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져
피로물질을 더 빨리 제거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튼튼한 허벅지는 우리 몸에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과 만성질환의 관계, 그 중에서도 현대인의 고질병인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5년 넘게 당뇨를 알아온 한재은 할아버지. 2년 전 의사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40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운동 덕분이었을까요? 하루에 대여섯 알씩 먹던 당뇨약을 최근에는 한두 알로 줄였습니다. 그는 모든 운동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했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1년 전 200이 넘었던 공복 혈당은 121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 두세 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역시 10%에서 6, 9%로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은 생각보다 쉽게 강화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혈당 조절에 성공한 여러 요인 중 운동을 통해 늘어난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과 당뇨는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열쇠 역할을 하여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게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허벅지는 그중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고 튼튼할수록 이 창고가 커져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많이,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한 한재은 할아버지의 허벅지 CT 사진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은 줄고 순수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고 이 지방세포들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여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김승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얼마 전 그는 일하던 중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허벅지 살이 눈에 띄게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허벅지는 근육량은 동년배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합니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혈관을 공격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도 근육감 소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7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처럼
중력을 이겨내는 데 사용되는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은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관절염과도 직결됩니다. 6년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수은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무릎의 관절염마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수술 대신 운동을 택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내 자전거를 타며 허벅지 근력을 키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해요.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그녀의 왼쪽 무릎 관절염은 여전히 심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것이 운동으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허벅지 근육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약해진 허벅지는 무릎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손상을 가속화시키지만 강한 허벅지는 관절을 보호하는 최고의 갑옷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최대 200%까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허벅지를 만드는 것은 중장년층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근육을 저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건강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아이돌,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도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조절하되 닭가슴살, 두부, 계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허벅지 근육이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둥임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허벅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허벅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건강한 미래, 활기찬 제2의 청춘을 위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당신의 두 다리, 당신의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쇠약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허벅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우리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기 활기 넘치는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한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페달을 밟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들은 몸의 놀라운 변화, 특히 튼튼해진 하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정말 튼튼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허벅지를 보고 꿀벅지라고 부를 정도라니까요. 젊은 남자들도 제가 등산하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자전거를 타라고 말해주죠. 그때 모든 회원의 환호 속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동호회의 최고령 회원이자 모두의 왕언니로 불리는 김영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연세 80. 그녀의 등장은 동호회의 새로운 활력과 목표를 선사합니다. 한 70대 회원은 김영순 할머니를 보며 감탄합니다. 저 연세에 자전거를 완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가 해낸 것처럼 기뻐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롤모델이시죠. 저도 과연 80살까지 저렇게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왕언니가 바로 저의 꿈입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고든 자세를 자랑하는 김영순 할머니. 그녀가 자전거를 처음 접한 것은 60대 초반, 비교적 늦은 나이였습니다. 처음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60대 회원은 저 하나였죠. 하지만 일단 타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령의 나이에도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김영순 할머니.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튼튼해진 하체입니다. 동료 회원은 할머니의 다리를 만져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죠. 김영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도 다른 제 나이 또래분들은 오래 서 있는 걸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한 번 서면 미사가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허벅지 힘 덕분이에요.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노화를 이겨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지수명 할아버지. 7년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오면서 그 역시 하체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좋아진 건 역시 하체죠. 다리가 굵어지고 단단해지니까 무릎 관절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특히 균형 감각이 정말 좋아졌죠.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데 저는 한 발로 타도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던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는 20km 마라톤 대회까지 완주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는 손주와의 추억이자 젊음을 되찾아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다져진 이분들의 실제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수명 할아버지의 허벅지 근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보통 이 연세에는 근력 수치가 90만 나와도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의 수치는 140을 넘어 160에 가깝습니다. 이는 30대에서 40대 남성의 평균 근력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80세 김영순 할머니의 결과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으십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치와 거의 같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로 허벅지 단면을 확인한 결과 두 분 모두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매우 뛰어났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수명 할아버지는 이 30대와 동일한 골밀도를
김영순 할머니 역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벅지 근력 운동이 신체 전반에 걸쳐 젊음과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 두 분의 사례를 살아있는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은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이처럼 노화의 흐름을 막아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한국 동계 스포츠의 자존심, 쇼트트랙 선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쇼트트랙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코너링 기술이 생명인 스포츠로 강력한 하체 근력이 경기력을 좌우합니다. 한 선수는 말합니다. 하체,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은 작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허벅지 근육이 버텨주지 않으면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의 폭발적인 힘, 즉 파워도 모두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선수들은 강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 빙상 훈련만큼이나 지상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허벅지 앞 근육은 얼음을 찰 때, 뒷 근육은 자세를 낮추고 버틸 때 사용되기 때문에 앞뒤 근육이 모두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허벅지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근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근원 섬유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손상된 근원 섬유를 회복시키면서 주변에 단백질을 추가해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원 섬유의 크기와 숫자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허벅지 근육 전체가 굵고 탄탄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벅지 근육의 발달은 단순히 운동 능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체력과 피로 회복 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실험에서 평소 자전거로 근력 운동을 해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30초 동안 최대 속도로 자전거 페달을 밟게 했습니다. 운동 중과 후에 혈액 속 젖산 농도를 측정해 피로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젖산은 고강도 운동 시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입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근력 운동 그룹은 순간적으로 더 강한 힘을 냈기에 젖산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젖산 수치는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피로 회복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에너지 대사율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에너지 대사율이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능력인데 이는 근육량과 비례합니다. 허벅지처럼 큰 근육이 발달하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져 피로물질을 더 빨리 제거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튼튼한 허벅지는 우리 몸에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과 만성질환의 관계, 그 중에서도 현대인의 고질병인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5년 넘게 당뇨를 알아온 한재은 할아버지. 2년 전 의사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40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운동 덕분이었을까요? 하루에 대여섯 알씩 먹던 당뇨약을 최근에는 한두 알로 줄였습니다. 그는 모든 운동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했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1년 전 200이 넘었던 공복 혈당은 121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 두세 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역시 10%에서 6, 9%로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은 생각보다 쉽게 강화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혈당 조절에 성공한 여러 요인 중 운동을 통해 늘어난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과 당뇨는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열쇠 역할을 하여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게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허벅지는 그중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고 튼튼할수록 이 창고가 커져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많이,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한 한즈은 할아버지의 허벅지 CT 사진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은 줄고 순수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고 이 지방세포들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여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김승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얼마 전 그는 일하던 중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허벅지 살이 눈에 띄게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허벅지는 근육량은 동년배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합니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혈관을 공격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도 근육감 소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7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처럼 중력을 이겨내는 데 사용되는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은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관절염과도 직결됩니다. 6년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수은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무릎의 관절염마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수술 대신 운동을 택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내 자전거를 타며 허벅지 근력을 키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해요.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그녀의 왼쪽 무릎 관절염은 여전히 심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것이 운동으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허벅지 근육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약해진 허벅지는 무릎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손상을 가속화시키지만 강한 허벅지는 관절을 보호하는 최고의 갑옷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최대 200%까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허벅지를 만드는 것은 중장년층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근육을 저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건강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아이돌,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도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조절하되 닭가슴살, 두부, 계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허벅지 근육이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둥임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허벅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허벅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건강한 미래, 활기찬 제2의 청춘을 위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당신의 두 다리, 당신의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쇠약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허벅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우리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기 활기 넘치는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한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페달을 밟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들은 몸의 놀라운 변화, 특히 튼튼해진 하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정말 튼튼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허벅지를 보고 꿀벅지라고 부를 정도라니까요. 젊은 남자들도 제가 등산하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자전거를 타라고 말해주죠. 그때 모든 회원의 환호 속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동호회의 최고령 회원이자 모두의 왕언니로 불리는 김영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연세 80. 그녀의 등장은 동호회의 새로운 활력과 목표를 선사합니다. 한 70대 회원은 김영순 할머니를 보며 감탄합니다. 저 연세에 자전거를 완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가 해낸 것처럼 기뻐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롤모델이시죠. 저도 과연 80살까지 저렇게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왕언니가 바로 저의 꿈입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고든 자세를 자랑하는 김영순 할머니. 그녀가 자전거를 처음 접한 것은 60대 초반, 비교적 늦은 나이였습니다. 처음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60대 회원은 저 하나였죠. 하지만 일단 타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령의 나이에도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김영순 할머니.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튼튼해진 하체입니다. 동료 회원은 할머니의 다리를 만져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죠. 김영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도 다른 제 나이 또래분들은 오래 서 있는 걸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한 번 서면 미사가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허벅지 힘 덕분이에요.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노화를 이겨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지수명 할아버지. 7년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오면서 그 역시 하체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좋아진 건 역시 하체죠. 다리가 굵어지고 단단해지니까 무릎 관절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특히 균형 감각이 정말 좋아졌죠.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데 저는 한 발로 타도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던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는 20km 마라톤 대회까지 완주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인라인 스케이트는 손주와의 추억이자 젊음을 되찾아준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으로 다져진 이분들의 실제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수명 할아버지의 허벅지 근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보통 이 연세에는 근력 수치가 90만 나와도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의 수치는 140을 넘어 160에 가깝습니다. 이는 30대에서 40대 남성의 평균 근력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80세 김영순 할머니의 결과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으십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치와 거의 같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로 허벅지 단면을 확인한 결과 두 분 모두 근육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매우 뛰어났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수명 할아버지는 이 30대와 동일한 골밀도를, 김영순 할머니 역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벅지 근력 운동이 신체 전반에 걸쳐 젊음과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 두 분의 사례를 살아있는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은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이처럼 노화의 흐름을 막아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한국 동계 스포츠의 자존심, 쇼트트랙 선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쇼트트랙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코너링 기술이 생명인 스포츠로 강력한 하체 근력이 경기력을 좌우합니다. 한 선수는 말합니다. 하체,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은 작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허벅지 근육이 버텨주지 않으면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의 폭발적인 힘, 즉 파워도 모두 허벅지 근육에서 나옵니다. 선수들은 강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해 빙상 훈련만큼이나 지상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허벅지 앞 근육은 얼음을 찰 때, 뒷 근육은 자세를 낮추고 버틸 때 사용되기 때문에 앞뒤 근육이 모두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허벅지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 근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근원 섬유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손상된 근원 섬유를 회복시키면서 주변에 단백질을 추가해 더 크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원 섬유의 크기와 숫자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허벅지 근육 전체가 굵고 탄탄하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벅지 근육의 발달은 단순히 운동 능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체력과 피로 회복 능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실험에서 평소 자전거로 근력 운동을 해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30초 동안 최대 속도로 자전거 페달을 밟게 했습니다. 운동 중과 후에 혈액 속 젖산 농도를 측정해 피로도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젖산은 고강도 운동 시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입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근력 운동 그룹은 순간적으로 더 강한 힘을 냈기에 젖산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회복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의 젖산 수치는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즉, 피로 회복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에너지 대사율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에너지 대사율이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능력인데 이는 근육량과 비례합니다. 허벅지처럼 큰 근육이 발달하면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져 피로물질을 더 빨리 제거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튼튼한 허벅지는 우리 몸에 고성능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과 만성질환의 관계, 그 중에서도 현대인의 고질병인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5년 넘게 당뇨를 알아온 한재은 할아버지. 2년 전 의사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와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40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운동 덕분이었을까요? 하루에 대여섯 알씩 먹던 당뇨약을 최근에는 한두 알로 줄였습니다. 그는 모든 운동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했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되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1년 전 200이 넘었던 공복 혈당은 121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 두세 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역시 10%에서 6, 9%로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허벅지 근육은 생각보다 쉽게 강화됩니다. 이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혈당 조절에 성공한 여러 요인 중 운동을 통해 늘어난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근육과 당뇨는 어떤 원리로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열쇠 역할을 하여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게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허벅지는 그중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고 튼튼할수록 이 창고가 커져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 많이,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혈당 조절 장치인 셈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한 한즈은 할아버지의 허벅지 CT 사진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은 줄고 순수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고 이 지방세포들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여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김승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얼마 전 그는 일하던 중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허벅지 살이 눈에 띄게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허벅지는 근육량은 동년배 평균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고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합니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에서 나온 염증 물질이 혈관을 공격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사람이라도 근육감 소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7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처럼 중력을 이겨내는 데 사용되는 허벅지 근육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은 관절 건강, 특히 무릎 관절염과도 직결됩니다. 6년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수은 씨.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무릎의 관절염마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수술 대신 운동을 택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내 자전거를 타며 허벅지 근력을 키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해요.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그녀의 왼쪽 무릎 관절염은 여전히 심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진 것이 운동으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허벅지 근육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약해진 허벅지는 무릎 관절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손상을 가속화시키지만 강한 허벅지는 관절을 보호하는 최고의 갑옷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량이 최대 200%까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허벅지를 만드는 것은 중장년층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근육을 저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는 건강미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아이돌, 그룹 멤버들 사이에서도 탄탄한 허벅지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조절하되 닭가슴살, 두부,
계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허벅지 근육이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당뇨, 심혈관 질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우리 몸의 핵심 기둥임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허벅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허벅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건강한 미래, 활기찬 제2의 청춘을 위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당신의 두 다리, 당신의 허벅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삶에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쇠약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허벅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우리의 노화를 막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여기 활기 넘치는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한 자전거 동호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페달을 밟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들은 몸의 놀라운 변화, 특히 튼튼해진 하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시큰거리고 아팠는데 지금은 정말 튼튼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허벅지를 보고 꿀벅지라고 부를 정도라니까요. 젊은 남자들도 제가 등산하는 속도를 못 따라와요.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자전거를 타라고 말해주죠. 그때 모든 회원의 환호 속에 한 분이 등장합니다. 동호회의 최고령 회원이자 모두의 왕언니로 불리는 김영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연세 80. 그녀의 등장은 동호회의 새로운 활력과 목표를 선사합니다. 한 70대 회원은 김영순 할머니를 보며 감탄합니다. 저 연세에 자전거를 완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가 해낸 것처럼 기뻐요.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롤모델이시죠. 저도 과연 80살까지 저렇게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왕언니가 바로 저의 꿈입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고든 자세를 자랑하는 김영순 할머니. 그녀가 자전거를 처음 접한 것은 60대 초반, 비교적 늦은 나이였습니다. 처음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60대 회원은 저 하나였죠. 하지만 일단 타기 시작하니까 너무 즐겁고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령의 나이에도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김영순 할머니.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튼튼해진 하체입니다. 동료 회원은 할머니의 다리를 만져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시죠? 김영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도 다른 제 나이 또래분들은 오래 서 있는 걸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한 번 서면 미사가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이게 다 허벅지 힘 덕분이에요. 허벅지 근육의 힘으로 노화를 이겨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실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지수명 할아버지. 7년째 인라인 스케이트